반포자의 국민 평형이 단 사흘 만에 3억 4천만 원 증발했습니다. 하루에 1억 원 넘게 가격이 내려앉은 셈인데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강남 불패라는 성벽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최고가 대비 5억 원이나 낮은 매물이 시장에 쌓여가고 있지만 매수 분위조차 끊긴 것이 지금 강남의 서늘한 실체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날카롭고 정직한 시황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남의 심장부 반포에서 지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패 신화의 대명사인 반포자이 84타입이 단 사흘 만에 3억 4천만 원이나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18층이라는 고층 매물이 48억 6천만 원에 계약되었는데 이는 하루에 1억 원 넘게 가치가 증발한 셈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층인 3층조차 50억 원을 훌쩍 넘겼던 점을 상기하면 고층 가액이 48억 원대로 내려앉은 것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급매물 하나가 일으킨 일시적 소동일까요? 현장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매물상에 등록된 반포자이의 매매 물량은 무려 430건을 넘어섰고 전세와 월세까지 포함하면 500건에 육박합니다. 매물은 산처럼 쌓여가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형국입니다. 가격 협상력의 주도권이 이미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팔려나갔을 급매물들이 이제는 포털 사이트에서 주인도 찾지 못한 채 며칠씩 방치되고 있습니다. 반포의 또 다른 축인 레미안 퍼스티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고 55억 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은 47억 원대까지 추락하며 8억 원이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곳은 반포의 대장주로 군림하던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72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최고가를 찍었던 이곳은 현재 60억 원 선까지 밀려나며 고점 대비 12억 원에서 15억 원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러한 하락의 본질은 단순히 숫자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매도자의 콧대가 꺾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남 집주인들이 이제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공포가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가격을 수억 원씩 내려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지독한 거래 절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참담한 것은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도 정작 입주한 집에서 벌어지는 상상 이상의 현실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가 과연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잠실의 하이엔드 단지로 불리는 잠실 르웰의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가 믿어왔던 프리미엄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최근 84타입이 48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에 실거래 신고가 되며 세간을 놀라게 했지만 정작 입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100여 명의 입주민이 시공사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풍경은 그 자체로 현 시점 대한민국 부동산의 비극을 상징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 창문에는 구축 아파트에서도 보기 힘든 성에가 두껍게 얼어붙었고 집안 곳곳은 결로와 곰팡이로 얼룩졌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설렘이 있어야 할 공간이 오히려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소로 변질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하주차장의 실태입니다. 장마철도 아닌 한겨울에 천장에서 물이 새어 파란 통을 여러 개 받쳐 놓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누수 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지불하고 입주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을 우려해 내부 하자를 쉬쉬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관례였지만 이번 잠실의 사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주민들이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 내부 상태를 공개하고 구청까지 행진하며 항의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안이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원가 상승에 따른 자재 하락과 촉박한 공기, 그리고 이름만 거창한 브랜드 마케팅의 이면에서 정작 중요한 주거의 기본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48억 원이라는 자산 가치가 무색하게도 건물의 물리적 수명과 안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의 배신은 강남권 신축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며 시장에 서늘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하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의 흐름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칼날이 이제는 단순한 대출 제한을 넘어 자금의 원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출처 불분명한 돈으로 세를 과시하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사권까지 갖춘 부동산 감독원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키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매수세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이제 부동산 거래 시 체류 자격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자금 조달 경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이 코인을 팔아 만든 돈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세탁 과정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의 요건이 강화되어 은행에서 인출한 내역부터 구체적인 차입 경로까지 모든 과정을 증빙해야만 거래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실제 시장의 매수세를 꺾어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부동산 감독원의 막강한 수사 권한입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을 아우르며 개인의 통장 내역까지 샅샅이 뒤질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이 기관은 투기 혐의가 있는 거래를 상시 감시하게 됩니다. 여당 대표까지 나서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투기꾼들이 패가망신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한 점은 현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약 100명에 달하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모든 고가 거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이제 어설픈 편법 증여나 자금 세탁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시장은 투명성을 강요받는 동시에 극도의 거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금의 길목을 철저히 막아버리자 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히 메말라가고 있으며 이는 곧 자산 가치의 하락 압력으로 직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부의 규제보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금리의 파동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장 금리를 이토록 발작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시장 금리의 가늠자인 국고채 금리가 그야말로 발작에 가까운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267%까지 치솟으며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조금 오르는 수준을 넘어 채권 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합니다. 5년물은 3.55%, 그리고 10년물은 3.754%까지 일제히 치솟으며 단기와 장기를 가릴 것 없이 시장의 모든 자금줄이 급격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완만한 금리 변동과는 차원이 다른 긴박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를 나타내는 스프레드입니다. 현재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의 차이는 0.76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 격차는 0.5%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범주입니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이 마비되었던 2022년 11월 당시의 스프레드가 0.849%였다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의 0.767%는 그때의 공포와 결코 멀지 않은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오히려 자금 조달 비용의 폭증을 우려하며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금리의 급등은 곧바로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누렸던 저렴한 자본의 축제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의 가격이 이토록 비싸진 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 흐르던 유동성의 숨통을 직접적으로 조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금리 발작의 시작점이 단순히 우리 내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다 너머 일본에서 불어온 예상치 못한 정세의 변화가 우리네 가계부채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금리가 왜 이토록 요동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바다 건너 일본의 정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최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시장의 예측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연립 여당까지 합쳐 개헌 발의가 가능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일본 정계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며 일본 국채 금리를 폭등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은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엔화 자산의 수익률 변동을 가져오고 이는 곧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며 우리 국고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안 그래도 취약한 우리 시장에 일본발 금리 발작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친 격입니다. 여기에 우리 내부의 상황은 더욱 설상가상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고개를 드는 이른바 벚꽃 추경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세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또다시 국채를 대거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국채 공급이 쏟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반비례하여 다시 한번 미친 듯이 튀어오르게 됩니다. 결국 외부에서 불어온 일본발 강풍과 내부의 재정 발행 압박이 맞물리며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은 단순한 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네 평범한 시민들이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실질적인 이자 부담의 폭증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았던 임계점을 넘어 어디까지 치솟아 있는지 그 참담한 숫자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이제 7%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턱 밑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머나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은행 창구에서 마주해야 할 가혹한 현실입니다. 제가 실제 현황을 확인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지점은 금리 상승의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농협은행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말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5년 주기형 변동금리의 상단은 6.7%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이미 비명소리가 나올 법한 고금리였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단금리는 6.82%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단금리 역시 4.2%대로 올라서며 이제는 어디를 가도 3%대 금리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6.82%라는 숫자는 사실상 7%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하나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상단은 이미 6.56%를 넘어섰고 국민은행 역시 6% 벽을 가뿐히 넘긴 상태입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가릴 것 없이 일제히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대출자들의 선택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고통받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끌을 통해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들은 이제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 폭탄을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만 갚기에도 벅찬 이 임계점은 가계 경제의 건강함이 이미 무너졌음을 시사합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 부담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비대칭적인 상황은 결국 자산 시장에 대대적인 투매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금리의 압박은 단순히 개인의 채무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권력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주인들이 거세게 쥐고 있던 주도권이 어떻게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서늘한 권력 이동의 현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강남 3구의 매매 수급 지수가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 변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온 매도자 우위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이제는 매수자가 주도권을 쥐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의 권력 재편이 마무리되었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불황에도 콧대를 높이며 가격 협상을 거부하던 강남 집주인들의 기세는 이제 시장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집을 내놓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집을 사러 온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격 협상력의 무게, 추가 매수인 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매수자가 거래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된 셈입니다. 매도인들은 매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매수자의 연락 한 통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정작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금매보다 더 낮은 초금매가 나와도 매수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더욱 낮은 가격을 요구하며 느긋하게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역전 현상은 실거래가 하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한번 꺾인 집주인들의 콧대는 좀처럼 다시 세워지지 않으며 이는 곧 호가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집니다. 집주인이 가격을 낮추면 매수자는 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식의 피말리는 기싸움에서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매도자들이 버티기를 포기하고 항복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은 결국 자산시장의 거대한 거품이 거치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산가치의 재평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를 넘어 우리가 그동안 맹신해온 자산의 정의가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남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마저 금리와 규제 그리고 품질이라는 삼중고의 직면에 무너져 내리는 이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혼돈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 위기의 본질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는 무엇인지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강남의 하락세와 금리의 발작적인 폭등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강남 불패라는 오랜 환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데이터가 말하는 차가운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수십억 원의 자산 가치가 곰팡이와 누수라는 물리적 하자 앞에 무너지고 국고채 금리가 레고랜드 사태에 버금가는 공포를 재현하는 것은 시장의 기초 체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감독원 출범과 외국인 자금 조달 계획서 강화는 시장의 숨은 유동성까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와 우리 정부의 재정 압박이 맞물리며 시중금리 7%라는 가혹한 숫자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자산시장의 권력이 매수인에게로 넘어간 지금, 성급한 판단보다는 시장의 호흡을 길게 살피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금리 정책의 변화와 국내 수급지수의 향방은 우리 가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은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해설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적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객관적인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